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4일 테슬라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테슬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급락 이슈가 나왔고요. 오늘도 테슬라가 좀 시장에서 이상한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승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겠죠.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것인지, 장중에 200달러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200달러 붕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200달러 붕괴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우리 국내 전기차 관련 주식들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점검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 우선은 테슬라가 죄송합니다. 키보드가 좀 잘 안 먹네요. 중국 시장 수요 약화의 일부 후퇴, 주력 모델 3, 모델 Y를 10% 가까이 인하했다. 생산 원가에 맞췄다. 한국에서도 가격 내리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을 낮췄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주가가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200선이 이제 좀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농심이라든지 뭐 라면 가격, 그다음에 과자, 음료수,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을 올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 뭐 오랜 기간 동안 제품값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굉장히 금리를 높여가면서 힘들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차 생산업체가 이 자동차의 가격을 10% 가까이 인하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기사죠. 이제 그럼 이건 디프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금리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는데, 자, 왜 낮췄을까? 일단 우선 중국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오늘도 제가 중국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뭐 공산당 당대회를 마쳤지만 실적으로 중국의 어떤 폐쇄 정책,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그 인민들은 거의 뭐 생사를 오가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건재하다. GDP 발표를 발표했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GDP 지표를 또 기사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는 가격을 낮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표해주는 내용이다. 뭐 굳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테슬라는 알고 있다. 매출에서 이익에서 중국에서 이게 판매가 안 되면 재고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큰 소비 시장이죠. 미국도 소비 시장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깔고 나가는 거고요.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런 질문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절대 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테슬라를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인 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드는 족족 우린 다 사가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 브랜드 밸류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판매율을 계속 유지해야지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가격을 낮췄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어떤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각국의 정책은 다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낮출 일 없다. 어쨌든 27만 9천 위안, 약 5,500만원. 야, 괜찮네요. 모델 3. 저도 사고 싶습니다. 모델 Y 6천. 왜 우리 이 모델 Y가 가격이 우리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모델 Y 가격이 지금 이 정도 가격대로 거래되나요? 저는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어떤 수준과 그들의 소비 어떤 수준, 그다음에 급여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가격이 책정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뭐 TV도 가격이 다 다르다 하고 현대차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자동차가 각국 현지에 맞게끔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호구도 아니고 맨날 우리만 이렇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잘 산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급여도 높고 지갑이 두툼하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진 않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이 누그러들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은 조금 조절이 되겠다라고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이 최근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전기차 취득세 면제체. 자, 이런 걸 보더라도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취득세 면제 조치.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계속 뭐 자동차세, 뭐 취득세 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실물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계속 안 좋다는 얘기고 중국의 최대 전기차 기업 BYD 워런 버핏이 투자한 이 회사 BYD는 지난 2분기 처음으로 테슬라의 중국차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제는 중국 자국차가 테슬라를 앞질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훨씬 더 값싸고 서비스도 잘 되고 뭐 중국인들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굳이 우리가 뭐 테슬라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현대차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미국차, 일본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앱스 서비스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차량 내구성 좋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 훌륭하고 우리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취향에 맞게끔 설계된 자동차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전체적인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극단의 조치를 내린 거겠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미래에셋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천억 가량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분을 공동 인수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척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스페이스X도 유상증자에서 투자를 했고 미래에셋이 뭐 이렇게 테슬라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또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장단이 있겠죠. 주식시장에는 뭐 항상 악재만 있지는 않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항상 공존하는 과정에서 악재가 더 부각될 때가 있고 호재가 더 부각되는 시점이 있고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제 전체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가 있고 축소될 때가 있고 확대될 때가 있고 축소될 때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이제 그 서학개미들이 또 미국 주식을 많이 하죠. 우리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많은 좋은 우량한 기업들이 있지만 미국의 어떤 이런 첨단 기술을 보유한 어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 보니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뭘 가장 많이 했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더라. 예. 무려 5,920억 달러를 샀다. 굉장하죠. 예.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ETF 이런 거 샀는데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충격적입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한 건지 이거는 거의 선물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가족들과 함께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를 해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3배짜리를 투자해놓다면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자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을 3배짜리를 베팅했다. 그럼 10%가 바뀌면 30%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낮에 강원랜드를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냐. 그냥 로또를 사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입니다. 이런 거는 자기 인생도 망치고 본업도 망치고 다 망치는 길로 간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그만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자꾸 200달러를 깨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면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시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과거의 어떤 그런 화려한 유동성 장세에서 움직였던 테슬라의 모습을 지금 시점에서도 기대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전과 2년 전의 유동성과 지금의 유동성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수준도 완전 다르잖아요. 1년 전, 2년 전의 금리 수준, 현재의 금리 수준, 돈의 흐름, 돈은 수익이 나는 곳을 향해 항상 쫓아가고 있는데 자꾸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의도로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좀 했는데 오늘 200달러가 깨지는 모습을 보니 이제 그 내용이 점점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겠죠. 좀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1억 7천만 달러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아무리 투자의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의 변화는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죠. 테슬라가 아무리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봤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투자해서 수익이 난 사람들이 투자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 금리가 올라가서 굳이 내가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 사서 1년을 가지고 있느니 은행에 예금해 놓고 6%라도 7%라도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돈은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큰 그림과 큰 흐름을 계속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시가총액이 약 900조 가까이 나오고 있네요. 지난번에 자료를 만들었을 때가 한 1100조대였는데 한 10%, 2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네, 240달러대 정도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벌써 200달러가 됐으니까 한 20% 정도 그 이후에도 빠졌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금 단기순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화로 환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 900조의 가치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어느 자동차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벤츠, BMW 전 세계 유수의 어떤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뭐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쪽으로 테슬라가 앞서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커버해 나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매출이 폭증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매출이 이제 점점점 분기별로 이제 주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3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폭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높은 PER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앞으로 100배, 200배 되는 이 PBR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주가가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을 좀 저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 이제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포드나 GM 어떤 시가총액이 얘기되는데 60조, 70조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당시에 같은 기업에 대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포드가 11달러, 지금 제너럴 모터스, GM이 32달러였는데 현재 주가는 오히려 이쪽 기업들은 올라갔습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테슬라의 주가는 240달러에서 200달러가 되었고 GM과 포드는 12달러, 35달러 나중에 좀 보겠지만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제조업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기술주들이 계속 주가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바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240달러 이때 정도 영상을 찍고 한 달 정도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30도 무너지고 210도 무너지고 저점이 자꾸 무너지는, 오늘도 200달러가 무너지는, 직전 저점도 무너지는데 200달러도 무너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이제 200달러가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당시에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200달러니까 고점 대비 36% 빠졌으니까 사야지, 매수해야지, 이런 그냥 단순한 안일한 어떤 그냥 단순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저가 매수는 단순히 주가가 싸져서 하는 것이 저가 매수가 아니다. 좋은 가치의 기업이 저평가되었을 때 앞으로 성장이 확보되어 있고 기업의 경기, 국내외 경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져 있다면 저가 매수가 맞겠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를 그냥 단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저가로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기이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최근에 홍콩 증시처럼 그런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구간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고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지, 무리하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기적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시 포드 모터스 마찬가지. 좀 이따가 차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지난 분석 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 주시장에 이제 이상 급락 투매를 조심해야 된다 했고요. 상승한 급등부의 나옥스에서 이제 실망감에 의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 급락이 나왔죠.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라 했는데 오히려 더 추가 하락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기술 사양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이런 국면에서 이제 테슬라가 가격 정책까지 이렇게 낮추고 어떤 본인 스스로, 기업 스스로 뭔가 리스크를 감지했다는 부분이 앞으로 우려감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국면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미중 정치적, 기술적 이런 규제나 이런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항공, 각종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 쪽 특히 계속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않은 국면에서 미국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이 기업이 위치가 상당히 힘든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에서 팔을 이런 큰 소비 시장을 고마워하진 않고 오히려 계속 압박을 하고 판매율을 낮추고 있는 이 미국의 어떤 정책들이 결국에는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준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홍콩 증시가 이렇게 급락해 나가는 모습도 결국엔 또 중국 정부에게 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반면 불쾌감을 주고 어떤 계속 이 양극화 현상, 대립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제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달려왔던 그 노선이 다시 이제 러시아, 중국 공산당과 자유 진영과의 어떤 그런 기술 싸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어떤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경제를 이용한 어떤 기술 싸움, 누가 더 어떤 부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어떤 머니 싸움, 머니 게임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당연히 패권을 가져가겠지만, 지금 이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단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리스크를 관리가 필요한 때지, 여기서 투기적으로 돈을 벌자고 덤비는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항상 극성의 변화, 어떤 지지선이 무너질 때는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유념해 두시고, 우리는 무리하게 지금 이 국면을 대응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행히 이제 200달러를 찍고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198.5달러를 찍고 또 이제 뭔가 투기적으로 이제 붙은 거죠. 와, 싸다. 뭔가 매수를 해볼만 하다. 가치가 있다.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저가 매수 세력,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있겠죠. 일단 매수를 해서 여기서 붕괴되면 안 된다. 200기 무너지면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어떤 매수의 힘도 있지만 그런 강제적인 힘으로 어떤 대세를 거스르기는 좀 쉽지는 않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주가의 어떤 이런 모습이 고점을 찍고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하지만 계속 무너지려고 하는 3선형 패턴, 삼봉형 패턴을, 삼불형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패턴에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면 갑작스런 200달러가 붕괴되면서 갭하락, 10% 20% 갭하락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기술주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죠. 과거에 여기서 어떤 이런 지지선, 극성이 바뀌는 저점의 지지선이 무너지고 나서 완전히 한순간에 이렇게 폭락
폭락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900조, 800조짜리 회사가 연간 80조, 100조는 벌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벌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이 주춤해진다. 지금도 카카오 그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맨날 그런 얘기죠. 당시에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고속 성장하고 시장이 어떤 은행 쉐어를 다 가져갈 것 같이 그렇게 부풀려서 IPO 때 공모가를 받아서 3만원, 4만원에 이렇게 상장시켜 놓고는 그 상장시킬 때 책정했던 똑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은 애널리스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카카오뱅크는 만원, 15,000원 밖에 안 하는 어떤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매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각자 인간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주가의 가격을 딱 정확하게 재단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의 가격이 왜 이렇게 왔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그거 가격을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베팅을 할 구간이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대박을 나거나 뭔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구간으로 보시지 마시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위험스러운 구간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많다. 그리고 가장 큰 돈의 흐름에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가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좀 미증시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스타벅스 이런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도 이제는 가소비 우리가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서 커피 한 잔은 6,000원, 7,000원 그럴 바야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최근에 메가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글로벌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에어비앤비 여행을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는 그런 좀 과도기적인 그동안 금리를 올리는 게 실시간으로 바로 한 달, 두 달은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2, 3개월, 3, 4개월이 지나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서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고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향후 3분기, 4분기 내년 기업들의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갔을 때 실적으로 더 많은 주가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주식의 가격만 보고 지금 100달러짜리가 50달러니까 와 싸다 사는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나이키도 과거에 뭐 보시면 177달러인데 와 나는 나이키 신발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이거 맨날 지금 없어서 못 사. 근데 170달러인데 지금 87달러니까 얼마나 싸니? 50% 싸네. 그럼 나이키 신발 내가 50% 할인 받아서 지금 30만원짜리를 15만원에 사는 거네. 와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뭐 한편으로는 한정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뭐 30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된 거죠. 원래 원가는 30만원인데 이제 리셋 값이 원 판매 가격보다 높다는 그런 나이키 한정판 신발들이 300만원 하던 호가 하던 게 150만원이니까 와 싸다고 150만원 주고 샀는데 100만원 50만원, 30만원도 제 값도 못 받고 파는 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왜 그렇게 300만원을 주고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 우리는 샤넬백을 1000만원 주고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는 사람,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 뭐 셀럽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 가방을 500만원 주고 샀는데 600만원이 됐다는 소문이 나고 6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됐다는 소문이 들리니 그냥 투기적으로 샤넬 가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줄을 서서 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시점하고 이제는 그 샀던 사람들이 그 10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900만원에 팔려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그런 비이성적인 또 과거와 다르게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방의 가격도 급락하고 경기도 급락하고 모든 세상은 바뀐다. 이게 과거의 튤립 버블 시대와 각종 그 남의 버블 사건, 남의 회사 버블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나스닥 버블, 코스닥 버블, IT 버블, 닷컴 버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모든 그런 버블들이 만들어졌던 시점에서 회귀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자칫 잘못하면 늘 제가 얘기 드렸던
어렸을 때 지금 젊은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나리 강에서 고무다리, 그 고무다리를 누가 먼저 건너가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에 누군가는 한 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무다리 위를, 살얼음판을 위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그 살얼음판을 잘 걷고 지나가서 다행히 아무도 물에 빠지지 않고 다음날 다시 밤새 깡깡 얼어서 스케이트를 타면 좋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 마지막으로 빠진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제일 바보가 되지 않는, 나보다 더 바보가 있는 투자의 시장에서 마지막 바보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보도 하지 마시고, 미나리강을 건너지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스케이트를 타고 무사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 증시가 계속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저점이 붕괴되고, 홍콩의 기업들은 미국 기술 규제로 인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주식시장이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국면인데요.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늘 얘기 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큰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